네. 저 어제 저희가 배열이랑 함수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배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자,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이게 데이터 하나당 변수 한 개면은 변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변수가 많아지면 이름 외우기도 귀찮고 코드도 길어지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꾸러미로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마다 이렇게 나래비 세워가지고 순서를 만들어서 순서로 다루는 게 배열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순서는 곧 숫자죠, 숫자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는 되게 잘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반복문이라는 게 있어서. 자, 그래서 일괄 처리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다.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배열을 다룰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라. 자, 타입이 같아야 된다. 길이가 정해져야 한다. 이게 배열을 공부할 때, 다룰 때 필수 요소라 그랬고요. 자, 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길이가 길면 여러분들이 직접 컴마를 이용해서 작성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또는 뭐 입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값을 정하게 되면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배열을 만든다 그랬죠. new 하시고 어떤 배열이다? int 배열이다. 배열을 치고 여기다 길이를 정해주시면 요거의 개수만큼 int면은 0으로 채워줍니다. 0으로 0, 10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뭘까요? new string 10개. 자, 요렇게 만들면은 요거는 0, 10개인 거 알겠어요. 자, 그럼 요거는 뭐 10개 뭐 만들어 줄까요, 이거? 이것도 0 만들어 줄까요? 자, 이건 0 만들어 주지 않고요. 한번 출력해 볼게요. 뭐 들어 있나? 10개 다 꺼내 볼까요? 자, 이거 10에서 9까지 만들어야 되죠, 0부터. ARR 3에 이렇게 하면은 10개 다 꺼내올 수 있죠. 자, 뭐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null이라는 문자가 나오네요. 문자 null이라고 돼 있는데 이 null은 사실 이게 아니고, 자, 요 null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 쌍따옴표를 뺀 요 null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차이는 뭐다? 요거는 알파벳 4개 이은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값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 아시겠죠? 자, 값이 없을 때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nul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어있다. 이런 거예요. 허공이에요, 허공. 요 위에 거랑은 다른 겁니다. 요거는 문자 null이고 알파벳 4개 이은 거고, 컴퓨터는 여기에서 값이 없다라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컴퓨터는 이걸 보면 아, 비어있구나 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랑 비슷하죠? 요 true는 그냥 알파벳 true이고, 요 true는 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null이라는 게 있어요. 값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정해주지 않으면 10개 null로 채워줍니다. 됐죠? 숫자는 0으로 채워주고 문자는 null로 채워준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열을 사용하실 때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배열을 잘 다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덱스를 잘 다뤄야 된다. 이게 인덱스라 그랬죠? 인덱스를 잘 다루시려면 배열을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한번 나중에 우리 로또 프로그램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메서드,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를 또 했었어요. 함수. 자, 함수 뭐였죠?
제가 여기서 ABC 이렇게 출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세 줄짜리 코드 다 메인이라는 곳에서 한 번에 실행을 했었는데 자, 이제 코드가 엄청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면 여기 한 군데에서 작업을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이제 업무 분담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최초에 한 명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름 정해서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일을 얘한테 딱 떼주면 얘가 할 일이 많이 줄어들죠. 자, 하지만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이게 메인이 대장이기 때문에 테스트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두 줄짜리 있으면 반드시 불러다가 일을 시켜야 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거 호출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똑같이 실행이 돼요. 자, 뭐 이런 거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할 수 있다. 단 이름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이름 짓는 거 안 겹치게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두 명 고용해서 실행을 해주면 업무 분담이 딱딱딱 됐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근데 업무를 할 때 이런 경우였죠. 더하기. 자, 이 더하기를 얘가 이제 더하기를 잘하는 친구인데 이 숫자를 여기에서 정해버리면 얘가 지맘대로 10과 20만 더해서 결과를 내보내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10 더하기 20이 아니라 여러가지 100 더하기 200일 수도 있고 500 더하기 300일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일을 시킬 때 전달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주면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int num1, num2 이 숫자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현재 이제 메인이라는 함수 안에서 데이터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얘한테 넘겨주면서 더하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넘겨주고 함수 입장에서는 요 두 개 넘으면 두 개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받아주는 거, 받아서 저장하는 거는 변수니까 얘도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 자, 요거랑 똑같은 거 아시죠? 10, 20 대신 num1, num2 이렇게 넘겨도 되잖아요. 변수를 쓰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사용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30이 나와요. 이걸 100, 200으로 바꾸면 100 더하기 200 해서 300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다른 함수한테 넘겨주면서 작업을 하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자바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값을 넘겨주는 거 있죠. 특정 값을 넘겨주는 값을 인자 또는 뭐 인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받아주는 변수 있죠. 이거를 뭐 매개 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파라미터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점 뭐였어요? 테스트 2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변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된다?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넘기니까 에러가 납니다. 반대로 얘가 일을 하기 위해선 숫자 하나가 필요하다. 그래서 준비를 해놨는데 안 넣어줬어요? 그럼 얘가 일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없으니까 일 못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수와 매개 변수는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또 여기를 스트링으로 이렇게 해서
나 일할 때 문자 필요해 라고 문자 변수를 준비해 놨는데 문자를 주면 되거든요. 근데 문자 달라고 했는데 숫자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것도. 그래서 개수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뭐도 맞춰야 된다? 유형도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문법적인 규칙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주셔야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넘겨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함수가 3개가 있는데 그렇죠? 직원이 3명이 있는 거죠. 메인이라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테스트라는 애한테 넘겨줄 수 있게 된 거죠. 테스트는 그걸 받아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협업하는 거죠. 협업. 둘이서. 그죠? 자, 그럼 사람이 2명이 있을 때 그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재료가 있어가지고 이 재료를 얘한테 주면서 너 이거 2개 잘 버무려가지고 합쳐서 갖고 와 라고 할 수 있죠. 얘가 대장이니까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이 2개를 얘가 받겠죠. 두 손에 딱 받아가지고 가서 작업대 가서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하나로 합쳤어요. 그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결과죠. 자, 결과 나왔는데 얘가 이걸 싹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재료 주면서 일하라고 한 사람은 결과를 못 받잖아요. 그죠? 결과를. 사실은 이 사람은 이 2개를 얘한테 줘가지고 얘가 합쳐서 오면은 그거를 여기 상자에다 포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2개 넘겨줬는데 얘가 합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지가 먹어버렸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이거 결과 못 받았으니까 일 못하죠. 그죠? 자, 그래서 둘이 일을 할 때는 얘가 이렇게 전달을 했으면 얘가 다시 돌려줄 수도 있어야겠죠. 그죠? 2개를 받아서 작업을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 이 결과물을 이렇게 얘한테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일 시킨 사람한테. 그죠? 그래야 얘가 후속 작업을 할 수 있죠. 여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해서 넘겨받은 재료 2개를 사용한 다음에 지가 사용했어요. 이거는 테스트가 출력했죠. 출력하는데 이 값을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300이라고 나오는데 이 300은 누가 출력한 겁니까? 얘가 출력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얘가 출력한 겁니다. 그죠? 숫자 2개 받아가지고 더한 다음에 지가 사용했죠. 지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죠?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메인 입장에서 이거 2개 더한 다음에 그죠? 이거 지울게요. 그죠? 상자 하나 더 마련해 놓은 다음에 여기다 담고 싶은 거거든요. 뭐를? 이거 2개 더한 결과값을 여기다 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가 써버렸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안 준 거예요, 지금. 그림으로 다시 보면 2개 딱 줘서 야, 이거 합쳐와 라고 했는데 얘가 합치긴 했어요. 근데 지가 사용하고 안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넘3이라고 상자 하나 마련해 놓고 얘가 주기만을 기다려서 이거 넣으려고 했는데 얘가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일을 못 하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넘3에다가 결국 뭘 담고 싶다? 이 300을 담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얘가 요거랑 요거를 더한 결과값을 여기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안 넣어주고 있거든요. 이거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한테 일을 시킨 다음에 얘한테 너 일 다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나한테 돌려줘 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일을 시킬 때요, 일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return이라는 걸로 돌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재료 2개 주면은 그걸 더해가지고 다시 돌려줘라는 거죠. 이 돌려달라는 거를 해주면 이제 얘가 뭐예요? 실제로 다 더한 다음에 이렇게 자기한테 일시킨 사람한테 이 결과를 돌려줍니다. 그게 여기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돌려주냐면 이 자신을 호출한 부분이 여기 있죠. 이게 호출이라고 그랬죠 아까? 일시키는 부분, 이 부분에다 돌려줍니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 여기를 10으로 할게요. 10 리턴 10. 자, 리턴 10 하면은 이 10을 돌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리턴해라, 돌려줘라. 자, 뭐 어디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 리턴 값으로 모습을 바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리턴 10 했으면 얘가 이렇게 10으로 바뀌는 거예요. 리턴 100 하면요 얘가 10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3에 100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값을 리턴하라고 하면 여기로 자신을 호출한 부분으로 되돌려줍니다. 자, 근데 빨간 줄 뜨는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턴을 하겠다, 돌려주겠다 라고 하면 이 변수도 값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넘4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정수가 저장된다라는 의미로 앞에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그죠? 자,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가 값을 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값을 주는지 여기다가 적어줘야 돼요. 보이드 부분에. 자, 돌려주는 값이 100이죠. 100이면 인트예요. 그죠? 여기를 인트로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여기 보이드라고 했던 부분이 있죠? 여기가 기본은 보이드인데, 기본형은 보이드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리턴 하신 다음에 뭐 어떤 값을 이렇게 돌려준다라고 하면 여기를 돌려주는 값에 맞는 타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 문법적인 규칙이에요. 자, 그럼 이제 완성이 됐어요. 테스트라는 애를 사용을 하면 얘는 뭐 한다? 100이라는 값을 돌려주면 돼. 그렇죠? 그럼 넘3에 100이 들어가겠죠? 정말 들어가는지는 출력을 해서 확인해 볼게요. 백이 잘 나오죠, 그죠? 얘가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제가 얘를 200으로 바꿔볼까요? 200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이 요로 싹 넘어오면서 요 값이 여기 싹 들어가면서 출력이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함수가 다른 함수한테 값을 받을 수도 있고 값을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이렇게 왔다가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주죠. 이게 협업이라는 거죠. A와 B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협업을 해가지고 하나의 결론이 난다. 그래서 함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두 함수가 서로 상호작용하려면 데이터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만 이제 테스트가 처리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얘가 2차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안 돌려주고 아까 지가 썼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후속 작업 못하죠. 이 메인 입장에서 얘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모르니까. 됐죠? 자, 이제 메인 입장에서는 테스트가 준 이 두 개의 합을 가지고 뭐 나누기도 할 수 있고 곱하기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 무조건 100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요거랑 요거 두 개 합한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럼 리턴을 뭘로 해주면 돼요? 이걸로 해주면 되죠. 테스트는 뭐 하는 애예요? 숫자 두 개를 받아서 더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메인은 더하기는 직접 안 해도 돼요. 테스트한테 맡기면 되니까. 테스트가 다 더해서 300이라는 결과값을 줄 거고요. 메인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3을 곱해서 900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둘이 협업한 거죠. 얘는 곱하기를 담당하고 더하기를 담당하고. 자,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런 예제에서는 이거에 대한 그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지 복잡하게? 한 번에 해버리면 되는. 근데 항상 상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100줄짜리, 100줄짜리, 100줄짜리라고. 그래서 함수로 딱 영역 할 일을 나눠가지고 얘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보내서 얘가 2차 작업하고 또 3차 작업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게 훨씬 관리하는 데 있어서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함수를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코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함이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테스트 2한테 숫자를 하나 넘기고요. 자, 얘한테 숫자를 넘기면 얘는 받은 숫자를 제곱해서 돌려주는 애로 만들겠습니다. 제곱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제곱이죠. 같은 숫자 두 번 곱하면. 요거를 돌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 제곱하면은 정수 제곱하면 또 정수 나오죠, 그죠? 됐죠? 자, 그럼 내가 제곱이 궁금하다. 그럼 달라고 하면 되죠. 누구한테? 테스트 2한테 5 줄 테니까 5 제곱해서 나한테 줘. 그럼 얘가 제곱해서 여기로 다시 주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주워다가 담아서 쓰려면 변수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여기 출력을 해보면 요거 출력해보면 뭐가 나온다? 5의 제곱이 나오겠죠? 100 넣으면 어떻게 돼요? 10 넣으면 10의 제곱해서 100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직원들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고 주면은 그 작업한 다음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하면 돼요. 돌려주지 않으면 일은 여기서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 협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리턴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반드시까지는 아니고 웬만한 함수는 다 리턴을 해서 자신이 도출한 결과를 자신이 호출한 쪽으로 돌려줘야 일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꽉 잡고 안 놔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랑 많이 헷갈리시는데 시스템 자, 요거랑 헷갈리시는데 완전 다른 의미예요. 그죠? 요거는 테스트 2가 지가 사용해서 출력하는 데 쓴 거고요. 이거는 얘를 부른 쪽으로 결과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일 처리가 얘가 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일 처리 얘한테 호출한 쪽으로 맡기는 거죠. 위의 방식은 자기가 직접 처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일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턴해서 돌려줘야 얘가 그 결과값을 받아가지고 2차 작업을 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문제를 푸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